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여러분과 1년 동안 미적분 수업하게 된 김상민이라고 합니다. 저랑 이제 2년 전에 함께 수업해 보신 분들도 계시고 처음 보시는 분도 계실 텐데, 오늘은 이제 지난 오리엔테이션에 이어서 어떤 식으로 진도를 나갈 것이고,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은 어디까지 공부가 돼 있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기 뒤에 보시면은 먼저 이제 수학2랑 미적분이 적혀 있습니다. 자, 요거 자체는 여러분 수능의 범위에 들어가 있지 않지만은 타이틀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보신 미적분, 우리가 함께 해야 될 미적분이랑 거의 동일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제 고민을 이야기하실 때 이야기하는 게 수학2를 열심히 못했다, 혹은 배운 지 좀 돼서 기억이 잘 안 난다, 그래서 이 미적분을 배우기 앞서서 다시 한번 전부 다 훑어야 되는가 라는 걸 물어보시는데, 지금 수능까지 남은 시간을 생각하면 절대적으로 부족하죠. 그래서 이거를 다 할 수는 없고요. 간단하게 설명드리면은, 자, 첫 번째 단원인 함수의 극한과 연속, 그리고 수열의 극한을 비교해 보시면 이 함수의 극한에서 배웠던 내용의 축소예요, 축소. 사실은 이 수열의 극한은 번외편이라고 보시면 돼요. 번외편을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수투에서 배웠던 내용들을 잘 기억하고 있는가 정도를 알려주는 게 이 수열의 극한이다. 그래서 좀 가볍게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이고, 사실 요 세 가지, 뭐 크게 나누면 함수 극한과 연속이랑 다항한수 유인법 파트랑 적분법 파트가 사실은 똑같이 넘어온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다만 차이점은 여기서 기본적인 간단한 형태의 함수들, 앞에 타이틀 붙어 있는 것처럼 다항함수 형태의 미분과 적분을 보았기 때문에 이쪽에서는 초월함수 위주로 바뀌는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걸 전부 다 볼 필요 없이 어차피 제가 오늘부터 수업을 하면서 수투의 내용을 어느 정도 알고 있으면 되는가도 함께 진행할 겁니다. 그래서 수투에 배웠던 이 내용들 중에서 여기 사용됩니다 라는 걸 포인트 집어서 말씀드릴 테니까요, 여러분들은 굳이 이거 전체 다 복습하실 필요 없이, 여러분 시험 범위에 들어가지 않으니까요, 할 필요 없이 반복하시면서 제가 필요한 것들 집어드릴 테니까 그것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1단원인 수열 극한부터 진도를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뭐 공부하신 분도 많으실 거고, 처음 보시는 분도 있을 수 있으니까요, 기본 개념은 어느 정도는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수업 중에 이야기했던 게 빈칸 형태로 확인평가에 나올 거기 때문에 뭐 안 듣고 넘어가시는 거는 문제가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좀 잘 들어보시고, 알고 계시는 분들은 복습 차원이다,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은 포인트 위주로 설명할 거니까 잘 따라오시면은 공부하시는 데 도움이 되실 거라 생각됩니다. 내용 설명하고 이제 확인 문제를 풀면서 넘어갈 텐데, 첫 시간에 보니까 뭐 이렇게 고난이도 형태가 나온다 라고 볼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요 단어 말고 다음 좀 넘어가면은 점점 문제를 좀 많이 푼 형태로 넘어갈 테니까 오늘 기본 개념을 좀 닦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수열의 극한, 수열의 극한과 이제 수열과 발산 형태 넘어가는데, 사실 수열이라는 단어는 이미 우리가 본 거죠. 이 수열이라는 건 고등학교 2학년 때 1학기에 수학 1에서 배웠습니다. 그래서 이 수열의 개념에서 우리가 수렴이라는 게 뭐고 발산이라는 게 뭡니다 라고 새롭게 확장시키는 게 이제 미적분의 처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 수렴과 발산 내용은 또 수학 2에서 함수를 통해서 이야기했던 거죠. 그래서 고등학교 2학년 1학기에 배웠던 거랑 2학기에 배웠던 게 합쳐진 형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수열부터 보시면요, 아시다시피 얘들은 수의 나뉘어요. 수의 나뉘는 게 뭐냐, 고등학교 때면 수열이라는 건 규칙성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표현하기로는 A1 첫 번째, 여기 첫 번째는 첫 번째 항, 그리고 두 번째 항, 세 번째 항에서 n번째 항일 때 뭐가 될까 라는 규칙성을 보는 게 이제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수열인 거예요, 수열.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이제 뭘로 더 기억을 하고 넘어가셔야 되냐, 지금 여기 보면 이제 복수형 형태예요. 자, 이렇게 수의 나뉘어 여러 가지 형태 있는데, 우리는 그 중에서도 뭐를 등차와 뭐를 등비 수열 위주로 많이 봤죠. 그럼 이걸 사실 굳이 왜 꺼냈냐, 자, 우리가 고등학교 2학년 때 배웠던 요 등차 등비, 일반항 그리고 합,
이라는 부분들 뭐 여러 가지 수열도 있겠죠. 얘들을 뭐 한다? 극한이라는 걸 취했을 때, 극한했을 때 그때의 수렴과 발산을 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들 좀 잘 기억을 해주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굳이 하나만 더 추가 설명드리면, 자,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있을 때 좋아하는 부분이 뭐가 있냐? 얘랑 얘 두 가지만 가지고 설명할게요. 나머지는 굳이 다음에 또 설명할 테니까요. 자, 여기서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은 게, 자, 이 일반항이란 걸 수열에서 이야기한 건데, 수열과 함수와 관계도 지어주면 좋다라고 이야기를 보여줬을 거예요. 그래서 이 AN이라는 걸, 자, A1 더하기 ND 마이너스 D가 되는데, 여기서 A1 첫 번째 항 정해진 거고, 공차 정해진 거고, N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바뀌는 거니까 얘를 ND, 뭐 이렇게 쓰지 말고 DN이 합시다. DN 플러스 P라고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P는 A1 마이너스에 뭐가 되겠습니까? D가 P가 되겠죠. 자, 이렇게 한 이유가 뭐냐면, AN은 DN 플러스 P라는 건 결국 뭐라고 해석할 수 있다? N에 대한 몇 차식? 1차식이라고 할 수 있다. 자, 그럼 자연스럽게 밑에 있는 거 SN도 바꿔주시면요, SN은 2분의 뭐가 되는 거예요? DN 제곱 플러스 뒤에 정리할 필요 없이 뭐다? QN이라고 적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얘들도 뭐다? N에 대한 몇 차식으로 올 수 있다? 2차식으로 올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요걸 한 이유는, 수열이라는 것도 여러분들이 그냥 수열에서의 뭐 극한이라고 따로 생각하실 필요 없이 결국 우리가 배웠던 함수 형태라 보시면 됩니다. 1차함수, 2차함수는 거예요. 그때 이 함수의 변수 자리, 여기서 n이죠. x가 아니라 n의 자리에 어떤 수가 들어갔을 때 어떻게 변하는 걸 보는 거다 라고 하시면은, 결국 등차 수열 혹은 등비 수열, 즉 수열의 수렴과 발산인 것도 결국 함수의 수렴과 발산이랑 유사하다라는 걸 여기서 연관지을 수 있습니다. 자, 지금 한 작업은 고등학교 1학기 배운 내용이랑 2학기 배운 내용이 이렇게 연관되어 있다라는 거 간단하게 소개를 했습니다. 자, 이제 앞서 봤던 거는 우리 1학기 때 배웠던, 2학기 1학기 때 배웠던 수열이랑 2학기 때 배웠던 함수칸이랑 어떻게 연관 지을 수 있는 걸 봤습니다.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수열에서 봤던 일반항 그리고 합 공식이란 게 n에 관한 1차식, 2차식으로 표현되는 가장 기본적인 거 봤죠. 그래서 함수의 그래프로 연관해서 해석하시면은, 얘가 그래프가 어떤 방향으로 가는지, 어떤 모양으로 그려진 가지고 뭐 수렴이나 발산이라는 걸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뭐 아직은 수렴과 발산에서 이야기 안 했으니까 뭐 그게 어떻게 될 것이다 결과물을 아실 필요 없고요. 이렇게 연결 지을 수 있다까지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먼저 이 수열이 수렴하는 경우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일반적으로는 수열 AN이 존재하는 거죠. 수열 AN이 존재하는 건데요. 자, 수열 AN에서 자, N이 한없이 커질 때, 자, 여기서 우리가 N이 한없이 커질 때라는 게 우리가 이 극한의 개념을 사용하겠다라는 거예요. 뭐냐, 우리 이때까지 2학년 때는 첫 번째 항, 두 번째 항, 그다음 n번째 항 때 얼마가 될 것이다, 이 중간을 보는 거였는데, 이제는 점점 커져. n은 자연수밖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점점 커졌을 때 어떤 형태를 지니게 되는가, 뭐 값을 가질 수도 있고 이 형태로 일단 상태를 가질 수도 있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되는가 보는 건데, 여기서 수렴에서는 n이 함수 커질 때 AN이 상수 알파라고 할 수 있죠. 알파에 한없이 가까워질 때, 가까워지는 경우, 자, 이 AN이 알파에 한없이 가까워지는 경우를 이제 수열의 수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얘를 우리가 이제 간단하게 표현하시게 되면, 수열 AN이 알파로 수렴합니다 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N을 한없이 키워줄 때 가까워지는 값을 수렴한다, 알파 값을 수렴한다 라고 할 수 있는 거고요. 자, 이때 표현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즉 AN
수열의 일반항에서 n이 점점 커질 때 얘가 알파라는 값을 수렴합니다. 여기서 이 알파가 극한 값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뭐 굳이 안 해도 되는데 다르게 표현하시면 n이 무한대로 갈 때일 때 an이 알파로 갑니다. 이렇게 보면 것도 n이 점점 커질 때 수렴합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여기서 알파는 상수죠. 자, 그럼 이제 대표적인 예를 가지고 자, 수렴하는 형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렴 일반항 n이랑 존재하는데요. 자, 얘가 n 플러스 1분의 n이다 라고 하면 수열량의 첫 번째 항부터 n번째 항, n 플러스 1번째 항 나아가는 거니까 1부터 넣어보시면 돼요. 그래서 A1은 2분의 1이고요. A2는 얼마 되는 겁니까? 3분의 2가 되죠. 쭉쭉쭉 계속 반복하는 거라. 왜? n이 점점 커져야 되니까. 여기는 n이 점점 커져야 되니까. 자, 근데 이거를 앞에 설명했다시피 그래프 형태로 해석하시면 보기 편하겠죠? 즉, 나는 좌표면상에 n이 점점 커질 때 그때 an이 어디에 가까워지는가 보시면 돼. 자, 1부터 오는 거니까 1을 넣었을 때 자, 여기 2분의 1 할게요. 2분의 1이에요. 자, 그 다음에 1을 넣었을 때 얼마다? 3분의 2예요. 자, 보기 쉽게 표현하겠습니다. 3분의 2예요. 자, 3을 넣으면 얼마 된다? 4분의 3이 되겠죠? 4분의 3 대충 찍어주시고 4를 넣었을 때 쭉쭉 반복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렇게 점점 이제 점을 찍어보다 보니까 얘가 어디에 가까워진다? 1에 가까워진다는 거예요. 이게 뭐다? 여기 100만 나오시다. 100만 1분의 100만 그럼 여기서 1의 차이는 의미가 있을까 없을까요? 없죠. 반응이 힘드신 분은 1억 1이랑 1억 거의 유사하죠. 즉 분자 분모가 거의 같아지겠더라. 그래서 결국 어디에 1에 가까워지겠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1에 가까워지겠다는 또 다르게 직관적으로 해석하는 건 대충 게 이어진다고 연결되는 하나 보시면은 위로 볼록한 그래프 되죠. 그래서 1에 가까워진다고 보시면 되는데 다시 그래프상을 이거 연결하시면 된다? 안 되죠. 왜냐, 우리는 여기 n자리에 실수를 집어넣는 게 아니라 자연수 첫 번째, 두 번째이기 때문에 이 그래프는 연결될 수는 없어요. 지금 이게 연결된 그래프가 되신다. 얘는 오해는 하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사실은 지금 가장 간단한 형태이기 때문에 좀 복잡한 형태가 주어지면은 숫자 몇 개 집어넣어가지고 얘가 뭐 수렴할 것이다, 발산할 것이다 확인을 할 수는 없어요. 예, 그건데 그거에 대한 방법은 차근차근 배워나가는 거고 지금은 수렴을 판단한다는 게 n이 점점 커질 때 어떤 숫자로 가까워질 거라는 걸 판단할 수 있냐 없냐를 가지고 설명하는 거니까 요즘 느낌 정도, 직관적인 느낌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어차피 이거는 수학자가 되고 싶다 그러시는 분들은 대학교 가시면은 뭐 입시론 델타 해석하기 이런 거 가지고 왜 이게 수렴하고 발산하고 이런 제 설명을 듣긴 들 거예요. 예, 근데 그건 그때 가서 하시면 되고 지금은 점점 커질 때 어떤 숫자로 가까워지냐 아니냐 정도만 파악하시면 되겠습니다. an 자, 여기 n이 점점 커지다가 1에 가까워지니까 어떻게 표현할 수 있다?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 즉 n 플러스 1분의 n 자, 이거 an이죠. 자, 리미트 n이 먼저 갈 때 an은 얼마이다? 1, 극한값수 1을 가집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표현된다는 것도 잘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간단하게 문제를 통해서 수열의 수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페이지 10페이지 교과서입니다. 자, 오늘 처음이고 간단한 쉬운 내용이다 보니까 교과서 예제만 확인하고 바로 발산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1-3번인데 자, 1, 3분의 1, 9분의 1, 3분의 1에 n-1제곱 즉 등비수열로 주어졌을 때 얘가 어디로 수렴하는지 한번 확인해 보세요 라는 거예요. 자, 첫 번째 항이 1이고요 두 번째 항이 3분의 1 쭉쭉 넘어가는 거니까요. 자, 그림을 그릴 수 있다. 자, 그래서 내가 n번째 항일 때 그때 상대 값이 어떤 값을 가지는지 수열이 어떤 값을 가지는지 확인하시면 대략적으로 어떻게 그려지겠다라는 게 해석할 수 있는 거겠죠. 자, 그러면 1을 넣었을 때 얼마고요? 1이고요. 자, 점이시킨다 했습니다. 이어지는 형태가 아니에요. 자, 두 번째 항을 봤을 때는 뭐다? 3분의 1로 작아졌어요.
3을 작아졌어라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세 번째 걸 넣으면은 우리가 9분의 1을 알 수 있죠. 자, 이렇게 점점 정이 찍힐 때, 자, 원래는 그래프가 이해할 수 없지만은 그래프의 모양을 쭉 예측하기 위해서 시선 쭉 그어주시면요. 아, 얘들은 어디에 가까워진다? n축, x가 h면 n축이죠. n축 즉 얼마다? an이 얼마일 때 0을 가까워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얘들은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즉 점점 항이 커질 때, 항모가 커질 때, 자, 얘들은 3분의 1의 n-1 제곱이라는 게 어디에 0에 가까워질 것이다 라는 걸로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수열의 수렴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지금 이제 수열의 발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렴을 잘 알고 계시면 발산은 그렇게 어렵지 않은데요. 간단하게만 소개드리면, 자, 수렴에서 했던 것처럼, 자, 수열 n이 점점 커질 때, n이 점점 커질 때, 수렴하지 않는 걸 발산하시면 됩니다. 수렴하지 않는 경우를 발산한다는 거죠. 즉, 수렴하지 않는다는 말이 뭐냐? 수렴하지 않는다. 수렴이란 건 특정한 하나의 숫자에 가까워지는 거죠. 하나의 숫자거나 숫자에 가까워질 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수열 극한이란 말이요. 수열 극한이라고 하는 걸, 자, 이렇게 크게 벤 다이어 그래프를 생각을 해보시면은, 자, 우리 방금 전에 수렴을 하는 걸 봤어. 그러면은 그 부분을 제외한 게 전부 다 뭐가 된다? 발산이 된다는 겁니다. 솔직히 말하자면, 자, 여러분 객관식 문제, 수능 객관식 문제 나오고 단답형이 나왔어. 발산하는 거 물어볼까요? 아니에요. 사실 중요한 건 수렴을 확인하시는 거고요. 자, 어떤 경우에 발산되는 걸 알고 계시면 이 수렴을 더 잘 구할 수 있겠더라. 그것 때문에 하는 거니까 이 부분은 좀 잘 기억해주시고요. 뭐 내용상으로 추가적으로 더 설명할 게 없어. 왜? 수렴이 아닌 발산인 거니까. 그래서 이 부분 잘 기억해 주시고요. 대표적인 예시를 가지고 설명할 텐데, 이 예시도 제일 처음 이야기했던 수열과 함수의 그래프 사이, 그거 연결지어 사용하시면 편합니다. 자, 뭐냐, 첫 번째, 여러분한테 a의 일반한 수열 주어져 있는데요. 자, 얘들을 en-를 합시다. en-. 자, en- 보시면 얘는 사실 뭐로 볼 수 있냐? y는 2x-1인데 이 변수 자리에 자연수가 넣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숫자를 직접 넣을 필요 없이 얘들의 그래프 어떻게 될 것이다? 1부터 넣을 수 있으니까 1 넣으면은 얼마? 1. 2 넣으면 얼마? 2 넣으면은 얼마? 3. 이렇게 쭉쭉 점점 커지겠죠? 좀 커지는 거예요. 결국 얘는, 아, 내가 n이 점점 커질 때 그 값도 점점 커지는 거니까, 아,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이 무한대로 가겠구나. 자, 여기 이제 양의 무한대로 발산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예시, an이 1-2n이야. 자, 얘는 n에 관한 1차식인데 기울기 얼마? 음수 형태로 해석하시면 되니까, 자, 요거는 좀 음수 나올 거니까요. 자, 이렇게 그리면 편하겠죠. 자, 1 넣으면 얼마? 1 넣으면 얼마? -1 나올 거고, 2 넣으면 얼마? -1 나오겠죠? 자, 이렇게 점점 내려가는 거니까, 아, 얘들로부터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는 -무한대로, 음의 무한대로 발산한다 라고 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양의 방향으로 발산, 음의 방향으로 발산. 이렇게 해서 가장 기본적인 틀 형태, 점점 커지는 경우 점점 작아지는 형태가 나타나면은 발산이 되겠더라 라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라요. 자, 대표적으로 뭐 관찰할 수 있어야 되냐면, 자, 진동이라는 개념이 진동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자, 무슨 말이냐? 자, 여러분한테 수열 A방이 주어져 있는데 얘가 -1에 n-1 제곱이라고 했습니다. n-1로 할게요. 자, 이런 경우에 우리가 그래프 사용해서 찍어 오시면은, 자, n이 1이야. 그러면 -1에 0 제곱이니까요. 얼마? 1이 되겠죠. 자, 근데 2를 집어넣으면 -1에 1승이 돼. 1 제곱이 됩니다. 그럼 얼마가 된다? -1이 되겠죠. 3을 넣으면 다시 1, 4를 넣으면 다시 1 -1 되겠죠. 자,
위에 한 번 시켰다, 밑에 한 번 시켰다, 위에 한 번 시켰다, 밑에 한 번 시켰다. 이렇게 반복적으로 이 지그재그 형태로 나오는 걸 우리가 뭐라고 한다? 진동이라고 한다. 자, 근데 이 진동이란 건 지금처럼 숫자가 정해지지 않았죠? 1, 정해지지 않았으니까 얘는 진동이 좀 발산이야. 진동이 진동인데 진동으로서 발산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형태로 진동 발산이 되는 거고요. 자, 발산을 설명하면서 진동에 대해서 짧게 소개했었고요. 우리가 수렴 발산을 통틀어서 진동은 어떻게 해석이 될 수 있는지를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진동은요, 사실 일반적으로요, 등차수에서는 나올 수 없죠. 등비수예요, 등비수. 자, 등비수의 형태 나오면은 이 진동이 생길 수도 있다라는 걸 주의하셔야 되는데, 방금 봤던 진동의 특성은 뭐냐면, 한 번은 뭐 X축이 한다면 이것도 N축이긴 한데요, 위에 있었다, 밑에 있었다, 위에 있었다, 밑에 있었다, 양수였다, 음수였다, 양수였다, 음수였다, 반복이 되는 거죠. 양수가 음수려면 음수가 곱해져야겠죠. 음수가 양수려면 다시 음수가 곱해져야 되는 거예요. 즉, 일반적인 등비수열에서도 공비가 뭐인 거? 공비가 0보다 작은 경우는 이야기할 수 있다. 자, 그러면은 이 공비가 0보다 작아서 등비수 형태가 되면은 진동이 되는 거고, 그건 무조건 발산이 되냐? 그게 아니다라는 걸 보여드렸던 거죠. 자, 그럼 공비라고 하는 이 R이라는 게 어떤 경우에 발산하고 어떤 게 수렴하는지 간단히 확인하면 되겠습니다. 사실 이거 처음 보시는 경우는 뭐 저런 게 있었어 할 수 있지만, 한 번만 보면은 간단하게 비교가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들을 짧게만 설명하겠습니다. 자, 세 가지로. 자, 이 R이라는 공비가 0보다 작아야 되니까 그냥 기본적으로 0보다 작은 것 중에서 마이너스 1보다는 큰 경우, 그리고 이 R이 마이너스 1인 경우, R이 마이너스 1보다 작은 경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 경우가 전부 다 진동을 의미한다고 했는데요. 자, 진동을 의미하는 세 가지 되는 건데, 중에 첫 번째 애들은 뭐가 되냐? 수렴화 되겠습니다. 그럼 이 둘이 뭐가 된다? 발산이 되겠죠? R이라는 것이 0과 마이너스 1 사이에 있으면 진동 수렴을 할 것이고,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으면 진동 발산을 하겠다는 거예요. 진동 수렴하는 경우는 예를 들어 AN이 2 곱하기에 마이너스 2분의 1에 N 마이너스 1 제곱 이렇게 주어지면 되겠죠? 자, 그럼 얘들은 그래프상에서 2였다가, 이러면 2죠? 2였다가 얼마 되겠습니까? 마이너스 1 됐다가 쭉쭉쭉쭉. 자, 굳이 원래 이렇게 연결되지 않지만은 직관적으로 파악이 쉽게 연결시켜드리면은 점점 어디에? 즉 X축, 즉 0에 가까워진다라는 거예요. 0에 가까워진다. 자, 근데 발산 보시면은 두 가지 형태. 하나 기본적인 거죠. 그냥 마이너스 1에 N 마이너스 1 보면 아까 봤던 것처럼 위아래 반복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이니까 결국 N이 홀수 형태 되면은 1이 되고, 음수 형태 되면 마이너스 1에서 하나로 결정이 안 되면 다 수렴이 아니라는 거예요. 얘들은 두 개의 숫자로 고정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수렴의 개념은 하나의 숫자로 가까워져야 되기 때문에 이처럼 두 개가 고정되더라도 수렴 형태를 볼 수 없다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진동 발산 형태 보시면요. 자, 얘들 AN이라는 것이 2 곱하기 마이너스 2에 N 마이너스 1 제곱이다. 자, 그럼 1넘 2지만은 2넘 마이너스 4 되죠? 자, 2였다가 마이너스 4였다가 8였다가 마이너스 16이었다가 점점 커지면서 왔다 갔다 하는 경우, 이런 경우도 지금 발산이라고 보시면 된다. 그래서 진동이라는 게 항상 발산하는 것도 아니고 항상 수렴하는 것도 아니고, 진동 발산과 수렴이 다 공존한다라는 거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까지 끝내면은 기본적인 건데, 하나만 더 기억하셔야 되는 건데요. 어렵다고 그런 게 아니라 이런 것 정도까지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된다 라는 것 때문에 이제 따로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냐면 사실은 진동이 무조건 등비수열이라는 거 아니야. 일반적이라고 했죠. 항상 등비수열에서 진동이 아니라, 예를 들어 AN은 뭐가 된다? 마이너스 1에 N 마이너스 1제곱 곱하기
n분의 이런 형태도 뭐가 돼? 진동이에요, 진동. 자, 지금 수렴인지 발사인지 확인했지만 진동이야. 자, 그럼 우리가 단순히 이게 등비수열 형태에서의 진동 발산, 진동 수렴 보였으면은 이 마이너스 1에 n-1 제곱이 있으면 얘 수렴이에요, 발산이에요. 두 번째 형태죠? 발산이죠. 두 개를 왔다 갔다 하지만. 그렇지만 얘는 진동 뭐가 될 것이다? 수렴이다. 왜? 뒤에 있는 붙어있는. 자, 왜냐하면 1 넣으시면은 얘는 1 되죠? 얘는 1 되죠? 마찬가지로 1이 돼. A1은 1이야. 자, 근데 A2가 뭐가 돼? 자, 얘는 마이너스 1에 1 제곱이 되니까 마이너스 1 되고 얘는 얼마? 2분의 1이니까 마이너스 2분의 1. A씨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3 넣으면 뭐래요? 1이죠? 얘는 뭐가 되는 거야? 3분의 1. 자, 이렇게 점차 플러스 마이너스 진동하는데 뒤에 있는 그 값이 점점 줄어져요. 1, 2분의 3분의 1, 점점 n분의 1, 100만분의 1, 1000만분의 1, 1억분의 1. 점점 어디에 가까워진다? 0에 가까워지죠. 자, 이런 경우는 어디에 수렴한다? 0에 수렴한다. 표현하시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는 0입니다. 이렇게 수렴하는 형태로 표현이 된다. 그래서 항상 이렇게 공비라는 형태로 표현되는 건 등비수열 때만 이렇게 되는 거지,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는 많은 수열은 등비수열 형태로만 주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공비의 거듭제곱이구나 이거 보시고 마이너스니까 무조건 발산이겠더라 하지 마시고 뒤에 있는 것 중에서 약간 몇 번씩 확인해 보시면은 쉽게 수렴과 발산을 판단하실 수가 있으실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처음이니까 간단하게 수렴과 발산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다음 시간부터 성질부터 좀 이제 문제들을 풀어보시면서 접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